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 70만 원 아끼는 식비 절약법인데요. 7가지예요. 한 단계별 10만 원씩 아낀다는 그런 느낌이 살짝 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70만 원까지 나가는 거군요. 기대돼. 자, 과연 7가지 비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지 공개하겠습니다. 냉창고가 되지 않게 냉장고를 정리해라. 이게 쌓아두다가 버리는 일만 없어도 아낄 수 있겠죠, 교수님. 네, 근데 70만 원 아끼기 정말 어렵긴 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데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요. 집에 냉장고가 크면 클수록 내가 지금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 건지 정말 냉창고인지 어쩌면 창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은 가게가 있어야 될 큰 물건들이 다 큰 포장들이 우리 냉장고에 있잖아요. 그럼 가게 대신 내가 맡아가지고 보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처리를 해줘야만 식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서 버리고 안 먹고 너무 쌓아두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냉장고 내비게이터를 작성을 해서요. 뭐가 있는지 아는 건데 이게 뭐냐면 냉계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냉계부. 네, 사실 간단합니다. 물건 사시면요. 영수증을 냉장고에 붙여놓는 거예요. 따로 가계부 작성하려면 힘들잖아요. 영수증 냉장고에 붙여놓고 문 열어서 꺼내서 쓸 때 그냥 체크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물건은 썼다. 그러면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냉장고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탁 정리를 해주셔야 사실 식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네, 냉장고 관리 비법은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 냉장고 좀 어떻게 부탁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진이 쇄도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집이네, 우리 집. 세상이 어떡하면 좋아. 진짜 꽉 차 있고 과포화 상태네요. 거의 냉창고로 지금 운영 중인 댁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기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저희 집 사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근데 이게 변명이 아니라 일주일만 정리 안 해도 저 정도 채워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이 냉장고 때문에 저도 신혼 때 참 많이 싸웠거든요. 예. 근데 냉장고가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식비도 식비지만 이거 위생상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괜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요,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을 안 믿어도 냉장고는 믿는다. 맞죠. 네, 냉장고의 낮은 온도를 너무 맹신을 하시는데요. 온도가 낮아서 신선도가 유지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세계위생협회에서 가정용 냉장고의 40%가 우리 세균이나 또 곰팡이에 오염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들 조금 느끼실 텐데요. 우리가 또 문제가 있어요. 저렇게 꽉꽉 채워놓으면은요, 마트에서 장 많이 봐가지고 채워놓게 되면은 냉장고의 냉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식재료가 신선도 유지가 안 되고 상하게 되죠. 그러면 또 식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냉장고의 온도를 정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넣어놨다가 잊어버리고서는 나중에 한참 지나 먹고 배탈 날 수 있어요. 화석이 발견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집 냉장고 진짜 정리할 엄두가 안 나요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 댁에 다녀왔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녕하세요. 냉장고 정리가 안 돼 식비 지출이 만만치 않다는 최미영 씨. 항상 이것저것 음식물이 가득 차 있어서 뭐가 안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장을 볼 때 계속 같은 식재료를 사오기도 해서 식비 지출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냉장고를 열자마자 정말 칸칸이 각종 음식들로 빼곡한데요. 여기도 쌓고 저기도 쌓고 너무 많이 쌓으신 거 아닌가요? 5년 전에 제가 갱년기가 오더니 무기력해지면서 정리가 하기 싫더라고요. 또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나중에 먹어야지 하다 보니 보관도 안 되고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언제 만들지 모를 음식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식품까지. 진짜 심각하네요. 냉장고 정리에 앞서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꺼내서 냉동실에 넣을 거, 그다음에 냉장실에 넣을 거, 그리고 버릴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었다니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버려야 할 식품들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거는 유통기간이 지난 거고요. 이것도 지났네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종류를 2개나 구매하셨네요. 금액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냉장고 안을 깨끗하게 하나하나 정리해볼까요? 잘 보여야 먹는다. 먼저 투명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물이 잘 보이는 용기에 음식물을 넣어 세로로 세워 보관하면 남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냉장고는 칸마다 온도가 각각 달라 식품에 따라서 보관해야 한다. 빙과류나 간식은 냉동실 위쪽에, 육류와 해산물은 아래 칸 밀폐된 공간에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의 70%만 채워라. 냉장고를 꽉 채우면 오히려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사실. 식재료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면 신선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결 깔끔해진 냉장고의 재탄생! 이게 저희 집 냉장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깔끔하고 청소가 완벽하게 잘 됐어요. 정말 좋은 게 식비 지출. 너무 잘 보이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잘 보여가지고 뭐 사고 또 사고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와, 저는 지금 공복인데도 뭔가 소화된 기분이에요.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니까 속이 다 후련한데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식비 줄이는 냉장고 관리 비법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함께 보시죠. 자, 총 3가지인데요. 네. 자, 보여야 먹는다. 70% 이하로 채우셔야 하고요. 네, 두 번째는요. 투명 용기에 세로로 보관하라. 네, 세로로 보관하신 다음에 식품별 명당 자리를 잘 찾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잘 지키면요. 네. 식품 위생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식비도 아낄 수 있다는 건데 이 3가지 원칙을 잘 적용해서 우리 예비 부자 김경아 씨가 냉장고를 정리했다고요. 네, 만년 예비부자.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덕분에 어제 밤새 냉장고를 정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사진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까? 예. 기대돼요. 아유, 어떠세요? 와, 예. 깨끗하다. 원칙을 몰라서 그렇지 아니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얼마나 갈지는 장담은 못해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많이 비온대요. 비었죠. 네. 어딘지를 아니까 또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방송을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셨는데 저희가 한 달 뒤에 기습 방문 한번 해서 재점검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리해 주세요. 자, 월 식비 70만 원 줄이는 식비 아끼는 절약법 두 번째 바로 공개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 집 한 달 식비 예산을 정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비 대비해서 식비는 몇 %로 정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 금액을 미리 정하는 거는 사실은 경제 생활의 기본이거든요. 정부도 기업도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정해진 만큼 쓸 수 있고 월급도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도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데 보통 아마도 생활비 지출하시는 것 중에서 한 30% 정도 식비로 나갈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 통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줄이려면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지금 30% 100만 원이 한 달에 100만 원 쓰시는 집이라면은 한 30만 원, 한 300만 원 쓰시는 집이라면은 100만 원이 나가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일부를 줄이는 예산을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30%를 25%로 줄여보자. 이렇게 예산을 짜놓고 그 안에서만 지출되도록. 그 정도면 한 동메달이고 제가 보기엔 한 20%까지 줄이면 은메달이고 15%까지 줄이면 금메달이다. 이렇게 형편에 맞게 목표를 일단 정하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70만 원 중에 한 20만 원 정도 아낀 느낌이 들어요. 자, 세 번째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열어볼게요. 대형마트, 재래시장, 온라인몰, 품목별 장보기인데요. 이거 맞아요. 왜냐면 가공식품이냐, 신선식품이냐. 신선식품이어도 과일, 채소냐, 뭐 육류냐에 따라서 판매처마다 가격 달라요. 맞아. 역시 주부구단이시네요. 근데 자꾸 원 플러스 원을 많이. 아니, 다음 시간부터 자리 바꿔요. 여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로 통계를 보면요.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은 뭔가 비쌀 것 같고 그렇게 선입견 가진 분들이 많은데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이 훨씬 싸요. 채소의 경우에는 50% 가격밖에 안 되고요. 육류나 해산물의 경우에도 한 20% 정도는 싼 게 보통이고 여기에 더해서 전통시장 가서 쓰실 수 있는 상품권이 많이 있어요. 전통시장 상품권 미리 사서 쓰시면 할인이 되고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5% 7% 정도 할인해서 살 수가 있고요. 명절 때 되면 할인율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또 구입해서 사시면 조금 식비를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0만 원 절약됐고요. 40만 원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40만 원. 40만 원 도전. 가자. 식재료 손질 후에 밀프렙 소분하라. 밀프렙? 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밀프렙이 정확히 뭔가요, 교수님? 네, 생소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우리 밀프렙은 밀은 식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프렙은 프리퍼레이션, 준비를 의미하는 합성어예요. 네, 3 내지 7일 정도의 끼니를
미리 준비를 해서 끼니마다 꺼내어서 드시는 거죠. 네, 도시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시락보다는 효율성을 훨씬 더 중시하고 있어요. 내 몸에 맞는 영양소를 챙겨가면서 그다음에 조리법은 간단히, 그다음에 식사 시간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미리 구성하고 계획하는 식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그 다이어트 하는 분들 사이에서 밀프렙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먹을 만큼 미리 준비해 놓는다. 근데 이게 다이어트에 체지방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방법이었지 식비 다이어트에는 제가 금지초문이었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식생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밀프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가 필요한 만큼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1,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량 포장을 사게 돼도 우리가 한 끼 식사보다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좀 많이 사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소분해서 나눠 드시고 그리고 그거를 준비한 다음에 끼니마다 꺼내서 드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밀키트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밀프렙이라는 거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좀 뱃살을 빼야 되는데 이 뱃살과 식비까지 다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궁금해서 저도 왔습니다. 왔어요? 네, 궁금하죠. 왔는데 저 같은 요리 초보들도 네. 손쉽게 식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한명숙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수해 제가 주세요. 이제 그 다이어트 식단 네. 밀프렙을 만들어 볼 텐데 재료만 준비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해볼게요. 다이어트 하실 때 닭가슴살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양배추를 넣고 볶았어요. 그리고 뭐 채소 드시니까 양상추, 뭐 적채, 뭐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요거는 병아리콩 삶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귀리 밥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귀리밥이군요. 네, 그래서 한 끼 분량을 한번 소분해서 이제 담아볼게요. 네, 그래서 매번 준비하기 번거로우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끼 드실 분량을 용기에다가 이제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채소, 샐러드용 채소 드셔야 되니까 넣고 그리고 이제 요즘 보시면은 병아리콩 삶은 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한 번에 넉넉하게 삶으셔서 네. 같이 소분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양배추 또 섬유질 풍부해서 많이 드시죠. 그래서 먹어줘야지. 양배추도 이렇게 넣고 그리고 또 냉장고에 있으시면 사용하세요. 그래서 샐러리 같은 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도 아무래도 다이어트 기간에 이제 섬유질이 좀 부족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넣고 그리고 피부에도 이제 좋다고 그래서 저 많이 그럼요. 먹었거든요. 그리고 밥도 이제 저는 귀리밥을 귀리하고 쌀을 작곡. 야. 예, 1대1로 한 작곡밥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견과류도 좀 드셔야 그렇지. 되니까 50대부터 먹어야 돼. 견과류 네. 준비해 주시고 또 방울토마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득 채우시는 야. 거예요. 아, 이거 근데 네, 도시락이네요. 예, 뭐 요대로 드셔도 되긴 하는데 네. 좀 이렇게 맛이 있어야 다이어트도 지속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건강 드레싱을 한 가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몸에 좋은 지방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들깨가루를 저는 좀 넣었어요. 고소하겠네요. 네, 그리고 골고루 잘 저어 주시면서 네. 약간의 꿀을 넣어서 꿀. 예, 단맛을 조금 내주시면 또 너무 많이 넣으시면 다이어트에 도움 안 되시니까. 네, 맛있을 그리고 정도만. 간을 살짝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하셔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살짝 야, 예, 맛있겠다. 얹으셔가지고 네. 냉장고에 뚜껑 닫아 넣으시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이렇게 딱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요거 그 만드실 때 생채소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이제 보관해 놓고 드시지 않으시니까 준비해 놓으셨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언제 또 벌써 젓가락을 드셨어요? 아니 이거 드레싱 시중에서 파는 거 살려면 비싸요. 네, 네, 제가 네. 이거 뚜껑 따면은 다음에 또 먹을까 말까 네. 고민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맛도 있고 경제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잘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드레싱 하실 수 있어서 네, 젓가락이 무한하니까 기왕 들어있는 거. 네. 네, 한번 이렇게 해서 아, 예, 예. 네, 드셔보시는 새벽마다 걸로. 삼남매 도시락 싸시는 엄마를 저도 보는 것 같아요. 먹어도 되는 거죠? 네, 네, 선생님? 네.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이거 드레싱 뭐예요? 어머 세상에. 아, 여기 지금 아까 그거 들어갔죠? 이게 뭐예요? 들깨가루. 네, 들깨가루. 제가 가서 들깨가루 다 좋아하거든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 네, 냉장고 털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들깨가루 밀프렙 해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에서 아니 견과류까지 하면 하루 한 끼는 고소해. 이렇게 먹으면은 그냥 제 뱃살이 싹 들어가겠네요. 싹. 예. 식비도 아끼고
뱃살도 좀 뺄 수 있고. 이런 거 시중에서 살려면 얼마야? 그러니까요. 진짜 비싸거든요. 맞아. 이렇게 그냥 계속 먹으면서 진행할까요, 우리? 너무 좋네. 저댁 3남매 기르시느라고 식비 많이 들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밀프렙을 이용해서 식비를 절약하면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까다롭잖아요. 딱 봤는데 5일까지도 두고 먹으려면 저 물기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네. 신선도나 맛도 변하고 뭐 세균도 생길 것 같고. 네, 맞아요.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가열 처리를 하셨거나 하셨으면은 좀 식혀서 담아서 이제 보관해 주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육류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만드신 거를 4일 이내 소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